마지막 코너죠. 그래서 좀 많은 이웃들을 만나보려 하는데 오늘 이웃들은 어렵게 살아간다? 정확히 표현하면 좀 약간 화가 나서 살고 있다?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해라 라고 외치는 그런 시민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화가 나서 살고 있는, 맞죠? 예, 평소 사례 소개와 좀 다른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재벌 특혜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겼다. 또 규제 완화, 최근에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있다. 네.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 사자박이라고도 있잖아요.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예. 시민단체도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광화문이나 논현동 일대에서 계속 MB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 또 정치 공작, 이런 각종 악행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근원적 모순과 고통을 가져다 줬다. 네. 이걸 규명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좀 이제 민생고에 시달리는 이웃이라보다는 이런 우리 사회의 근원적 모순과 고통을 파헤치는 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이 돼야지 사회정의, 사법정의,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도 밝을 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참여연대가 고발했죠. 예, 맞습니다. 그 10월 고발한 건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시작했죠, 수사를. 예, 맞습니다. 12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게 됐고요. 뭘 고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대에는 경제금융센터라고 해서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력들의 행포나 불법 행위만 전문으로 감시하는, 예전에 그 소액주주 운동도 했던 그 예, 경제민주화위원회 후예들입니다. 예. 이 경제금융센터에서 다스를 가만히 보니까 8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횡령이 됐던 겁니다. 2003년 2월경에, 2003년경에.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예, 오래전 일이죠. 예. 근데 이게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 2월이나 3월께 특별검사가 끝나던 쯤이잖아요. 다 환수해라, 다스로. 그리고 검찰에 통보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요,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해서 예. 그 비자금까지 파악을 했는데 80억이 2003년께 이 모 씨 계좌로 빠져나간 거, 이 모 씨가 관리한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을 했는데 예.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뭘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횡령범이 있었으면 예, 예. 누가 횡령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횡령을 했고 얼마 기간 횡령했는지를 발표를 하거나 수사 결과에 예, 예.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발표도 기소도 안 하고 심지어는 검찰에 다른 검찰에 통보도 안 하고 안 넘어간 하고. 겁니다. 그리고 그 80억이 125억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자금이. 계좌를 확인했다는 거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17명이 계좌를 분산하고 있었다. 그게 다스로 입금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예. 확인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특검은 개인 횡령이었다. 공표는 안 했지만 개인 횡령 주장하는데 세상에 80억을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느 개인 횡령범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쭉 모아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고발하면서 이것은 다스의 대표로 된 이상은 씨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실소유주 땡땡땡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실소유주가 횡령했고 비자금을 관리했고 나중에 특별검사도 이렇게 걸리니까 환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음 2003년부터 2008년 2, 3월께 돈이 들어오는 그때까지는 비자금과 횡령과 그리고 탈세 상태로 범죄 수익을 또 은닉한 상태로 있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제가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근데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꾸 그러는데 2008년 2월 3월에 이렇게 다스로 환수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로부터 업무상 횡령 금액이 10억이 넘으니까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결정적으로 2월 3월까지라는 게 얼마 안 남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제가 반박을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그러나 또 이 땡땡땡으로 되는 실소유주로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부분도 환수했잖아요. 다스가 140억을. 그런데 직권을 남용해서 환수한 거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공소시효 2020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기간이 또 공소시효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검찰이 네. 이제
국민을 믿고 철저히 수사만 해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고발장을 보니까 고발인 해서 안진걸 외 몇 명 이렇게 써 있던데 예. 그럼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 청취자들께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일 9시 반에 내일 갑니까? 이 특별한 수사팀이 서울 동부지검에 14층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고발장 함께 쓴 민변의 김종희 변호사님이란 분하고 알겠습니다. 해결 전문가인 김경일 회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제대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직접적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건 비자금 조성 과정을 밝히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예,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했는데 만약에 진짜 개인 횡령인지 이상은 씨가 횡령했는지를 조사하다 보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안 한 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과 탈세를 본인들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진술들이. 예. 다스의 격리부장, 다스의 운전기사 이분들이 100%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막 대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만 저희도 확증은 안 됐기 때문에 땡땡땡 성명불상의 예. 실소유주로 이렇게 고발했고 이제 검찰이 그 땡땡땡에 답을 해달라. 네. 온 국민이 묻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그리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BBK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BBK 돈이 다스는 회수를 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거 우리 돈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또 고발한 거.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중앙지검이 별도로 직권남용 혐의로. 그러니까 그건 다스가 190억을 BBK에 투자했는데요. 소액주주자들은 수천 명이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다스는 전액을 환수한 겁니다. 그 과정에 대통령이 직권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네. 예, MB 대통령이. 예. 그 수사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이와 별도로 또 일반 시민들께서 쥐를 잡자 특공대 뭐 이런 단체를 만드셔가지고요. 아까 안진걸 처장이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들을 만들어낸 주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심주환 대표를 잠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심 대표님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조그맣게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쥐를 잡자 특공대라는 걸 직접 만드셨어요? 예, 예. 언제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기획을 해서요. 예. 준비를 하고, 예. 그 다음에 10월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예, 예. 뭘 하는 단체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명박에 대한 이제 그 수사 및 구속을 이제 촉구하는 예.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지금 저희는 10월 10일서부터 이명박 집 앞 학동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고요. 예. 그리고 10월 25일서부터는 그 근처에서 학동역 6번 출구에서 농성장을 차려놓고 예. 지금까지 이제 단식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식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이 단식이 한 10일 동안은 이제 한 분이 이제 단식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저희가 즐겁게 릴레이로 하루씩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 예, 예, 예. 예. 그리고요. 또 어떤 활동 하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 이제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 행진이라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그 집회에? 이 집회는 이제 적게는 100명에서부터 많게는 이제 300여 명까지 참가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명박이 발해인으로 출입국할 때 그때도 저희가 가서 이제 이명박을 구속하라를 외쳤었고요. 공항에 가셔서? 예. 예. 얼마 전에 이명박 이제 생일 파티가 그 강남 모식당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가고 이제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세요? 이 특공대에는 대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그냥 저희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대부분이 이제 뭐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심주환 대표도 BBK에 투자했다 돈 날리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개인적 원한이 있으세요? 개인적 원한은 아니고 사회적 원한이 좀 있죠. 그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나라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서야 되겠다. 이러신 거예요? 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기획안을 써갖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예.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예. 하게 된 거죠. 그 다스의 실소유주 가리기 위해서 왜 플랜 다스의 계라고 해가지고 예. 돈 모아서 거기 주식 사는 운동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랑은 관계 없는 겁니까? 저희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관계는 없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고자 하는 국민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러한 운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쥐를 잡자 특공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 범죄 혐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예. 이쪽에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검찰한테는 이제 수사를 이제 촉구하고 구속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저희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수사 촉구 구속까지 가라. 예. 두 번째는 이명박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좀 정말 무릎 꿇고 이제 사죄를 하고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정의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앞으로 활동 계획은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저희는 이제 매일 이제 점심시간에 계속해서 이명박 집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을 할 거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명박 집 앞 학동역 6번 출구에서 집회하고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 집회를 계속적으로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이명박 구속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쥐를 잡자 특공대 심주환 대표였습니다. 참 열혈 시민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정치자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시민사회단체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요. 자발적이고 명랑한 시민들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소개한 플랜 다스의 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3주 만에 150억 이상을 모금했는데요. 이건 전 세계 사회운동 역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규모 모금 캠페인인데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들께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식이 굉장히 발전하시면서 시민단체들보다 더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정책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뭐 동물권 단체에 가입하고 또 나누고 복지하는 단체들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어떤 시민의식이나 시민참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으신 거죠. 오늘 이야기 시작했던 그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한 건 내년 2월 중순 정도까지면 사실 검찰이 시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잘 될까요? 내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검찰이 특별한 수사팀, 특별수사팀은 아닌데 사실은 특별한 수사팀이니까요. 이례적으로 고발 사건에 검사님을 4분을 배정하고 수사진까지 하면 10여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옛날에 정호영 특검이 또 조사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종 진술이나 정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진술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의지와 스피드인데 10명도 모자라면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80억이 어떻게 횡령이 돼가지고 120억으로 돌아왔고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 의혹되고 이게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 그 행위만 확인이 돼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도덕적으로 빵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 교훈이 남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우리 사회의 교훈이 남게 되는 것이죠. 다스 비자금권 관련된 고발 사건, 또 BBK 피해자들의 고발 사건 이렇게 두 건이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별도로 플랜 다스의 계라는 움직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의 주식을 가지고 3%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규명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하나 더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곡동 땅을 판매한 대금이 다스로 갔고 다스에서 또 BBK로 190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이 전 과정을 보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질문이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도곡동 땅하고 BBK는 누구 거냐고 나가야 되고요.
그건 또 누구 거냐라고. 네.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예, 퇴임에 예. 살려고 했던데 예. 그 12억을 이시영 씨 아드님이 됐는데 6억을 큰아버지는 이상은 씨가 됐다고 진술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거 역시 이상은 씨 돈이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내곡동 땅 구입 비용. 네. 그리고 그래서 이시영 씨는 지금 다스의 전무가 되어 있거든요. 예. 해외 법인장이 되어 있고 이게 과연 누굴 걸까요? 누구 거냐고 물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약간 화나 있는 분들, 우리 이웃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